외래객 방한 이후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대중문화와 음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0에서 30대, 그리고 여성, 그리고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순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통역 안내소를 찾은 외국인 개별 관광객 대상 대면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심층 기사입니다. 정보통신법 위반 판결을 받은 하나투어가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나투어는 6일 법원의 1천만 원 선고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캐세이 퍼시픽이 전자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합니다. 고급 어메니티와 새로운 기내식 제공이 이어진다는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피네어로 헬싱키로 향했습니다. 헬싱키에서 2020 윈터 패키지 촬영을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1월 8일자 트래블데일리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1월 8일자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 기사, 인바운드 관련 기사 전에 하나투어 소식 잠깐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법원이 6일이죠. 6일 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투어 법인과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벌금 각 1,00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 하나투어가 항소 의지를 밝혔는데요. 서울 동부지법이죠. 형사 4단독 박준만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고객 46만여 명과 임직원 3만 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혐의로 하나투어 법인과 김모 하나투어 본부장에게 각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죠. 하나투어 측은 다음 날인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어 강화를 위해 신규 접근 통제 솔루션을 도입하고 기존 접근 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악성 파일 탐지 및 APT 공격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기술적인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효과적인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매월 정보 보호의 날을 지정하고 보안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요. 악성 메일 모의 훈련을 연 2회 진행하는 등 관리적으로도 업계 최고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안 조치 부족이 아닌 외부 업체 직원의 상식 밖의 일탈 행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과다한 처분이라는 입장입니다. 조일상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고객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를 통해서 차후에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직원의 일탈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투어 자체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1,000만 원 벌금형은 좀 과하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 기사 인바운드 관련한 소식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전국의 각 그 지역에 주요 지역에 관광 통역 안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을 찾은 외국인 개별 관광객 대상 대면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을 관광 목적지로 선택한 이유로 한류, 그러니까 한류에는 뭐 엔터테인먼트 요소뿐 아니라 대중문화와 음식, 그 다음에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꼽았다고 합니다. 한국 재방문 의사는요 무려 93%가량 나왔네요. 그리고 2회 이상 재방문한 외국인은 49.4%로 굉장히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살펴보면요 일본과 중국 이렇게 순으로 재방문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일부 고정된 어떤 퍼센테이지 숫자가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은 그 웬만한 어떤 외부 변수, 리스크,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고정적으로 확보된 어떤 인바운드 인원이죠. 그래서 아마 일본, 중국 순 이런 수는 나타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뭐 음식 문화, 그 다음에 뭐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굉장히 좀 매니아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의 15개 관광통역 안내소를 방문한 외래객 대상인데요. 이번 설문조사 항목은 선택형 세계문항, 서술형 문항 이렇게 있었고요. 이용 목적, 한국 방문 횟수, 한국 여행 정보 습득한 경로, 한국의 이미지, 그리고 한국 여행 시 불편한 사항, 그리고 재방문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 대상은 1134명 이렇게 참여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통계 자료를 자주 보내드리는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이런 통계 자료, 예를 들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1000명 넘는 데이터다 하면 좀 자세히 한번 보시고 뭐 인바운드 여행사에서는 좀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어떤 영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소홀히 할 자료는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 뉴스로 뽑아본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 연령층은요,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31%가량. 그리고 30대가 26.8% 정도 됐고요. 정체 응답자 중에서 2에서 3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요. 여성 비율은 과반이 넘는 57.6%. 예, 역시 뭐 어느 나라나 여성분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시죠. 예, 설문에 참여한 관광객 국적 분포는요,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2회 이상 한국을 방문했다는 외국인 관광객 응답 비율은요 49.4%네요. 그리고 93.9%가 재방문 의사 있다고 밝혔습니다. 2회 이상 재방문 횟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었고요. 다음으로 중국, 그리고 연령별 2회 이상 재방문 횟수 역시 2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30대 관광객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대 여성들이 한류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한국의 음식, 왜냐하면 일본이랑 또 물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좀 비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국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을 관광 목적지로 선택한 이유 63%가 전통문화, 음식, 그 다음에 대중문화 순으로 꼽았습니다. 역시 여행은 그 나라에만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를 보러 가는 거가 아마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자, 유럽 관광객들은요, 전통문화 체험 선택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동남아는 한국 음식, 그리고 20대 관광객은 한국 대중문화, 한국 음식, 그 다음에 전통문화 세 가지 모두를 한국을 방문한 이유로 높게 뽑았습니다. 자, 한국 여행 정보는요, 절반 이상이 인터넷과 지인 추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SNS는 그 다음 순위 한 18%. 그리고 2에서 30대, 20, 30대는 인터넷, 그 다음에 지인 추천 SNS 세 가지 모두 정보 획득 경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상당수가 한국의 대중문화, 역시 뭐 한류 문화겠죠. 30%가량. 그 다음에 전통문화, 그 다음에 동남아 관광객과 20대 연령층에서 이게 가장 높았고요. 한국의 전통문화와 자연풍경이라는 응답은 유럽과 미주, 아무래도 서양 쪽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한국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무려 40% 넘게 고기류라고 답했습니다. 뭐 삼겹살, 불고기, 갈비, 그 다음에 이제 치맥 같이 하는 치킨, 꼽았고요. 다음으로는 분식류, 비빔밥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한국 김치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김치는 사실 다른 나라의 음식에 비하면 뭐 샐러드 정도밖에 안 되니까 특히 삼겹살과 치킨이 예상대로 높게 나왔고, 자, 20, 30대 외국인 관광객, 개별 관광객 역시 고기류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기는 뭐 한국인들도 좋아하죠.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를 여행하면서 불편한 점 한번 요것 좀 관심이 많이 가네요. 언어 소통. 그래도 중국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과 일본보다는 한국인이 자기들이 안 물어봐서 그렇지 젊은 층에서는 영어 대부분 기본적인 건 소통이 되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 불편, 그 다음에 편의시설 부족을 꼽았습니다. 교통 불편은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돼요. 좀 국내 한국민들을 위한 것들. 그래도 지하철에는 영문, 한문, 그 다음에 일본어도 써 있는데 편의시설 부족도 나왔는데요. 요거는 조금 좀 의외입니다. 교통불편은 고속버스 터미널 및 고속버스
내에 다국적 표시 및 다국어 안내 방송이 부재하다는 거. 예, 요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 및 시내버스 내 다국적 표시 및 다국적 안내방송 부재, 그 다음에 복잡한 환승체계, 지방연계 교통편 부족, 택시 불친절, 예, 요거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과속, 예, 요거는 고쳐야 될 점이 아닌가. 편의시설 부족은요, 뭐 지방환전소 부족, 지방 기도실, 이건 이제 뭐 이슬람권, 할랄 식당 부재, 그 다음에 쓰레기통 부재, 예. 특히 동남아 관광객이 편의시설 부족 응답이 높았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동남아 편의시설이 얼마나 한국만큼 잘 돼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자, 관광통역 안내소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인터넷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그 다음에 지도와 리플릿 획득, 그 다음에 20, 30대가 안내소를 통해 정보 확인 및 지도 리플렛 등을 자료를 얻고 방문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텍스트 뉴스에는 도표가 여러 가지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화면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창희 카타 회장이죠.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한류 열풍으로 이를 즐기고자 방문하는 개별 관광객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외국어 관광 안내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특히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향의 개별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한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차량, 그리고 터미널, 버스 정류장 노선표, 그리고 안내방송 등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끝내면서 간단한 그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재영 롯데 JTB 대표이사가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고인인 고예종준 님이시고요. 빈소는 서울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입니다.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서울 삼성 서울병원이고요. 발인이 2020년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자 저희가 뉴스니까 관계되시는 분들 수요일 날 방문하셔서 아까 위로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